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어느새 8월의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파이 네트워크에 있어서 이번 8월은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하지만 또 진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 KYC와 인간 검증 과정 역시 7월 말에 코어팀이 약속했던 사항들이 아직은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P2P 개인 물물 교환과 소상공인 개인 사업장의 파이코인 결제를 통해서 채굴을 중단하였던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신규 가입자 역시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맞이한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파이코어 팀이 획기적으로 해당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8월은 잠시 파이 네트워크가 휴가를 맞이하였다는 기분으로 천천히 기다려보면서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 변화의 상황들과 함께 파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그 길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암호화폐 시장 변화 트렌드와 파이 네트워크의 역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코어 팀의 공지사항과 함께 현재 파이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계속되는 시장 인플레이션 압박과 함께 지속적인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잠시 반등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동안 하락에 대한 시장 가격의 바닥 확인 차원 수준의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이며, 시장은 언제든지 연준의 정책 하나에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의 크립토 윈터기에도 여전히 암호화폐 주체들은 끊임없이 그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것은 단지 특정 플랫폼의 기술적인 진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부분을 서서히 파고드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그것입니다. 이틀 전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미국 정가와 관가를 향한 암호화폐 업계의 엄청난 로비가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 구체적인 결과를 다음에 몇 가지 기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상자산 현물시장 관할권을 기존의 증권위원회인 SEC로부터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가 되었고, 소매식품이나 일용품 구매 시 이용된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법률 역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거래 세금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암호화폐가 가까운 미래에 실제 시장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거래되는 법안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가상자산 업계가 환영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것이며, 워싱턴 정가가 드디어 암호화폐 자산을 미래의 자산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020년 약 200만 달러 규모의 로비 자금은 2021년 700만 불대로 증가하였고, 올해 2022년엔 상반기에만 약 890만 달러가 암호화폐 관련 로비 자금으로 투입이 되었고, 암호화폐 관련 로비스트는 약 50명 수준에서 현재는 190명 이상의 로비스트가 의회와 워싱턴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2022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FTX 거래소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는 개인 자격으로 약 3,89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연방 선거 자금으로 후보들에게 후원하고 있으며, 실제 개인 후원자 순위 4위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샘 뱅크먼 프리드먼은 SEC에 비해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고 투자자 보호보다는 기업의 위기 분산에 초점을 맞추는 CFTC로 암호화폐 규제기관 이관에 관련된 대부분의 로비 활동을 집중함으로써 그들의 미래를 보장받으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필요로 하겠지만 새로운 룰북, 즉 법령에 대한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나 다름없고, 가까운 미래에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방향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변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암호화폐를 통한 소매식품 및 일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법령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해당 문구를 다시 정확히 살펴보면 공화당의 패트릭 투미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과 키어스턴 시네마 민주당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의 공동 발의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거의 양당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 도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미국 국민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암호화폐로 해결하고 그것이 비과세가 된다면 파이코인에게는 대단히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 있고 세금마저 유예가 된다면 이것은 거의 월마트 혹은 아마존법이라고 불리울 만큼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고 파이 네트워크가 대단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파이 네트워크만큼 사용하기 쉽고 빠르고 특히 휴대폰에 그 지갑이 손쉽게 구성되어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는 전무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일반 국민들이 필요한 암호화폐를 미국 정부나 관가 역시 추구하고 있고 이것을 굳이 방해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점이 파이코인에게는 대단히 그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간된 미국의 2사분기 가계부채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 역시 2019년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일반 가정의 재무 상황이 나쁜 상황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보고서 2022년 8월 발행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2사분기 미국의 가계 총 부채 규모는 약 3,120억 달러 규모로 1분기 대비 약 2%가 상승하였고 현재 미국 가계의 총 적자 규모는 약 16조 1,500억 달러 수준으로 2019년 이후에 총 2조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팬데믹과 대량 실업 그리고 경기 후퇴 에 따른 가계 적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저의 유튜브 댓글란에 가끔 파이코인이 성장하면 미국 정부가 가만두겠느냐는 우려를 내비치는 많은 분들이 계신 듯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저의 컨텐츠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공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흐르고 파이코인의 구매 경쟁력이 너무 막강해져서 혹여 달러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빠져들 수도 있겠지만 파이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현하는 가장 사랑받는 디지털 자산이 되는 것이 그 목표이고 절대 미국의 달러가 되겠다는 비전을 내비친 적은 없으며 이것은 모두 개인들의 과대 해석에 의한 심각한 오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의 경우를 예로 파이코인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을 것입니다. 리브라는 30억 명의 메가 사용자를 갖고 있는 대기업에 의해서 전 세계 금융 대기업들과 처음부터 꿈꾸었던 그 그림이 누가 보아도 정부의 발권력에 버금가는 힘을 원하는 대규모의 사업 플랜이었고 심지어는 전 세계 국가조차 달러의 붕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파이 네트워크는 그저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작은 벤처기업의 아이디어일 뿐이며 여전히 우리가 꿈꾸는 1억 명 수준의 사용자는 메가 크립토는 가능하지만 절대 달러나 정부의 발권력을 위협하는 대규모의 수준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파이는 대기업이 아닌 미국에서 시작된 개인 간 합의 프로토콜에 의한 실생활 화폐를 추구하고 있고 그 안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 빠른 전송 기능 그리고 미래의 웹 3.0을 담고 있는 매우 효율적이며 쓸모 있는 실생활 화폐로서 가능성이 높은 코인일 뿐이며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앞에서 보았던 국민들의 지나치게 높은 부채 규모를 감안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화폐 발권을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기여하는 해치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파이코인을 정부가 앞장서서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가계 적자 보호에 순기능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파이코인 채굴자들이 1파이가 1000불에 도달하고 그곳에 1천억 개의 발행량을 곱하는 수식을 적용하다 보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에 놀라고 정작 파이가 10년 후에도 유통 물량 300억 개 이상은 절대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지구상에 표시된 달러 표시 자산이 얼마나 더 클지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포브스는 명품 브랜드 구찌가 미국 내 5개의 플래그십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선언한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미국 내 70%의 매장에서 에이프코인을 추가하는 등 약 7종의 암호화폐 결제를 새롭게 선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구찌는 프라다와의 협업을 통해서 위조품 판별 관련 기술을 블록체인으로 검증하고자 아우라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매년 명품 관련 위조 상품의 시장 규모는 약 95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위조품을 방지하고 또한 그들의 미래의 디지털 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NFT 구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명품들은 해당 컨소시엄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을 지키면서 암호화폐 결제와 채택이라는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 한국에서 개최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행사에서 참석한 이더리움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 역시 향후 10년 이내에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암호화폐는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암호화폐 채택이 향후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실물 결제 시장 결합 가속화를 통해서 실제 암호화폐를 통한 지불의 일상화가 2-3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역시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수수료 하락과 빠른 속도를 통해서 미래 결제 통화를 향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2013년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결제의 일상화를 앞두고 시장에서 높은 거래 가격을 정하게 되면서 2018년 이후부터는 너무 높은 거래가 때문에 사용 사례가 중단이 되었고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스케일링 솔루션을 통해 거래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나 금융 시스템이 미비한 지역은 인터넷을 통한 지불 시스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국제 결제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더리움 맥락에서 판단해보면 보다 저렴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DNS 서버, 인간 출석 증명 프로토콜, 그리고 웹 3.0 계정 관리 서비스와 같은 비금융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채택을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을 통해서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파이가 지향하는 미래는 이들보다는 당연히 더 앞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는 동안 파이코인은 이미 글로벌 시장의 일상화폐로서 먼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조금 답답하기는 하지만 8월은 잠시 파이코어 팀에게 시간을 양보해야 할 듯합니다. 파이코어 팀과 모더레이터의 가장 최근 공지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KYC 관련 7월 말부터 너무 느려진 KYC 오픈과 검증 속도 관련하여서 파이 네트워크의 운영 서버 용량 문제로 글로벌 전체 커뮤니티에 대한 KYC 초대가 소량 배치로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전히 파이 네트워크는 소형 벤처기업이고 그들이 진행하는 일의 크기에 비해서 아직 완벽할 수는 없는 조직 구조임을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니콜라스 박사는 최근 검증 관련하여서 자신의 소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코어팀은 인간 검증 외에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많은 이미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학 문자 인식이라는 OCR이라는 기계 학습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OCR 기술을 사용하여서 우리 소프트웨어는 이미 대부분의 경우 아이디에 기록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인간은 알고리즘이 놓칠 수 있는 코너에 케이스를 포착하는 추가 보안을 제공하도록 호출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저 자신의 평가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현재 조합이 매우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스 박사 역시 부족한 서버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문제라면 이 또한 더 보강할 수 있는 여력과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파이오니어 분들이 이해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파이코어 팀은 파이코어 팀이 운영하는 공식 채널의 정보만을 이용해달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조금은 많은 정보들이 오픈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 파이 네트워크는 대부분 정보들을 개방하고 있지 않은 중앙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채굴 역사를 보건대 더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좀 편할 듯합니다. 파이코어 팀이 현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 이전에 우리들은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통해서 파악해 보건대 파이 네트워크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그 어떤 플랫폼도 이룩하지 못했던 메가 퍼블릭 블록체인의 완성을 향해서 진행 중이고 다소 규모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속도는 조금은 파이오니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가격 이슈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파이 앱의 SDK가 상거래 앱에 장착이 되고 대규모 거래상들과 제조업체와의 직거래가 시작이 되면 일정의 글로벌 합의 가격이 시작이 될 것이고 물론 이 초기 가격은 파이오니어들에 의한 P2P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는 참고 가격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현재 파이 네트워크 블록체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피부로 직접 와닿지 못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모든 파이오니어들은 대단한 역사의 한 단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커뮤니티들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활동은 파이의 퍼블릭 블록체인 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간은 우리 편이고 이미 방향은 파이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길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